지난해부터 시작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는 좁게는 전 피프피티피프티 멤버들인 쓰리정들과 원소속사인 어트랙트 간의 분쟁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K-팝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을 문제로 한 소송들은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해당 사태들은 지금과 다르게 제대로 된 계약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에 말도 안 되는 노예 계약들이 횡행하던 시절이었기에 소속사들의 잘못으로 판결이 나곤 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들을 계기로 K-팝 업계에서는 표준 계약서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소속사들과 아이돌 내지는 아티스트 간의 계약들 역시도 해당 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해당 계약서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도 공인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 이하의 조건을 내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속사 측에서도 당연히 해당 계약서의 내용들을 사실상 기본 베이스로 삼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대다수 대중들에게 있어서 이런 공정계약서의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추의 원래 그룹인 이달의 소녀가 소속사 측의 노예 계약을 당했었던 바 있었기 때문에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어트랙트 사이에서도 충분히 노예 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과는 다르게 피프티피프티는 공정계약서를 바탕으로 적법한 계약임과 동시에 오히려 멤버들 측이 혜택을 본 것이 드러난 것은 해당 사태 발생 후 불과 며칠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리정들과 함께 배우에서 이를 조종하는 안성일 측은 어트랙트의 사기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사이의 계약 내용들이 건강 문제도 무시한 폭압적인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는 어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정말 억지에 가까웠기에 오히려 여론은 쓰리정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차디찬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조종한 안성일 측의 경우에는 이런 논란들 속에서 철저히 모습을 숨김과 동시에 법적 대응을 한다고만 밝히는 치졸하고도 옹졸한 모습들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안성일 측에서 어트랙트에게 행한 바에 대해 어트랙트 측에서는 지난 2월 무렵에 언론사를 통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고소한 지 8개월 만에 첫 경찰 조사가 나왔으며 지난해 7월 7일부터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며 해당 내용들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 외에도 향후 안성일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었던 바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무려 3달이 지난 현재 드디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안성일이 공동대표로 있는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 가능하게 되며 더기버스가 가진 자금을 일부 동결하는 데 성공했음이 드러나며 드디어 안성일의 목줄을 잡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어트랙트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는 더기버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권 일부에 대해 예금 채권 가압류 신청이 드디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물론 어트랙트가 이번 가압류 소송을 통해서 판결받은 금액은 10억 원가량의 금액으로서 이전에 제출한 바 있는 약 150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금액들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적어 보이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트랙트 측에서는 당시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은 일부분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그 금액을 더욱 크게 늘릴 것이며 해당 금액이 전부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어트랙트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정은 어트랙트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이 높아 채권 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 사실 안성일의 치밀한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가압류 채권은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사기를 치면서 벌은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은 물론 더기버스의 기업 가치가 330억 원이라고 안성일이 스스로 주장한 것에 비해서 실제 그 정도의 자본이 있는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당장 더기버스라는 악의 소굴 자체가 안성일이 아니라 안성일의 아내인 권지선 씨와 공동대표인 점과 함께 비상장 회사인 특성상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지 미지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기버스의 경우에는 교보문고로부터 받은 100억이 넘는 투자금과 과거 저작권 사기를 통해서 얻은 자본금 등 더기버스 소속으로 자금이 추적 가능한 지금 이 시점이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상황입니다. 과거 손승연 사태 때 보여줬었던 것처럼 안성일은 소속 가수가 원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이후에 해당 소속 가수에게 값비싸고 좋은 법무법인을 고용하며 시간을 끌면서 소송 자체를 질질 끌면서 원소속사가 지쳐 떨어져 나가면 해당 가수와 계약을 하는 방식을 선호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들을 안성일 측에서 흔쾌히 대납해준 것들은 선심성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약금으로 퉁쳤었던 바 있었기 때문에 쓰리정들 역시도 비싼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도 안성일의 대납 및 계약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납 비용들의 출처 역시도 당연히 본인 스스로의 돈이 아니라 더기버스의 자금 내지는 교보문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가압류 채권을 발단으로 교보 측에서 지원한 바 있는 100억 원 투자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는 금액이기에 10억이 끝이 아니라 100억, 어쩌면 그 이상인 더기버스의 기업 가치인 300억 전체에 대해서도 가압류 범위에 들어가는 데 성공해서 이 기나긴 싸움이 끝나길 희망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안성일이 자주 쓰던 전략인 시간을 질질 끌어서 피말리는 전략에 도리어 자신이 당하는 꼴이 되기에 정말 통쾌한 상황이 벌어질 것만 같은데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